로마꽃 에런 뭐냐면 제가 차렷을 하면 그때부터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요. 말벌이 와서 이렇게 쏴도 움직이지 말고 이런 건데 지금 가려운 데 있으면 빨리 긁으라고. 차렷! 멀목 준비 보이 위 아이고 하이뽀 꽃말 강노 승현 움직이지 마세요. 오케이 주춤 서기 지르기 쭈쭈고 하나 둘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내리쬐던 토요일 오후 조용했던 캄보디아 바탐방 원불교 교당에서 기도 소리가 아닌 난데없는 기합 소리가 들려옵니다. 맨발에 태권도복을 입고 말벌이 와서 쏴도 꼼짝 말라고 엄포를 놓는 사범님을 자세히 보니 아니 김경선 교무님 아니십니까? 원불교 하면 흔히 떠오르는 쪽진 머리, 검은 치마에 하얀 저고리, 정복을 갖춘 단아한 여성 교무님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거죠? 처음에 왔을 때 저는 그 다른 기억보다도 아이들이 저한테 마, 엄마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가슴이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교무님하고 부르지 아이들이 마, 엄마 이렇게 부르는 아이들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 뭐라 그럴까 되게 가슴이 뭉클한 느낌이 들면서 유난히 하얀 피부에 커다란 눈망울을 한 정승원 교무님은 캄보디아 빈민가 타가원에서 돌보고 있는 아기들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인터뷰를 하는 내내 수십 명의 아기들이 잠시도 정승원 교무님을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자, 읽고 한 줄씩 한 사람 한 줄 읽고 너무 해석하지 마세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면접관 스라이러부터 해보세요. 렌시 상대 자기 소개를 해보십시오. 짧게. 그다음 리사. 네, 제 고향은 중국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밝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소피? 13년 전 캄보디아로 파견되어 온 최지훈 교무님은 가장 덥다는 낮 2시부터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도 한류 연풍은 뜨거워서 이곳 바탐방 한글학교는 인기랍니다. 태권도복을 입고 아기를 돌보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마 저고리 정복을 입은 원불교 여성 교무님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데요. 캄보디아의 마음을 사로잡은 원불교 여걸 삼총사 교무님의 얘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KBS 1라디오 원불교 100년 특별기획 마음 일부 삼총사 교무 캄보디아를 위로하다.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 외곽의 언덕마을. 재개발 과정에서 밀리고 밀려나와 만들어진 언덕마을은 세계 NGO 단체들도 주목하는 대표적인 빈민촌입니다. 마을 여기저기 소들이 느릿느릿 걸어다니며 풀을 뜯고 있고 닭과 오리들이 몰려다닙니다. 비포장 도로라 먼지가 자욱한 골목 안쪽에서 아기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와 따라가 보니 바로 원불교에서 설립한 원광 타가원이 나타나네요. 안으로 들어서자 2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기들이 천장에 매달아 놓은 바구니 안에서 솔솔 불어오는 바람과 햇살을 받으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고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아가들은 기저귀를 하고 뒤뚱뒤뚱 보모들과 율동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아이들이 노래를 멈추고 고사리 손으로 합장하며 인사를 합니다. 저도 인사를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강부자입니다. 캄보디아 삼총사 교무님 중 둘째라고 할 수 있는 정승원 교무님이 달려나옵니다. 어제 있었던 일부터 털어놓습니다. 어제는 사실 진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이 아닌 게 참 다행이라고 했는데 애 하나가 어제 10시쯤에 장난하고 놀다가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거든요. 병원에 가서 여기 꿰매고 왔어요. 그래서 엄마 쫓아오고 아빠 쫓아오고 제가 평생에 미안하다고 할 건 다 한 것 같다고 해서 저희 부모들 이제 매니저도 없으니까 저희 부모들 8명이 전부 다 옆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다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긴 하지만 좀 서운한 마음 그런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빠는 집에서 애 보지도 않는 아빠라고 그리고 저 엄마 애 집에서 씻기지도 않는 엄마인데 이렇게 애 다치니까 이런다고 이제 막 부모들이 그래서 나는 그 부모님 마음 이해가 된다. 그래 화난다 화나 이제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런 일들이 좀 저희 할 때는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아이들 다쳤을 때니까. 저는 원불교도는 아니고 불자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불교 교무님들은 여성 남성 구분 없이 신부님이나 목사님 스님과 같은 역할을 해서 직접 설법도 하시고 법회도 이끌어가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원불교 여성 성직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데요. 원광 타가원을 맡은 지 5년이 되었다는 정승원 교무님은 가정생활을 해보지 않았을 텐데 아기들을 돌보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정성스럽습니다. 마침 딸을 만나러 온 정승원 교무님의 어머님을 만났는데요. 고운 딸을 출가시킨 어머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는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울기도 했어요. 제가 정말로 울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굉장히 오래됐죠. 출가한 지가. 지금은 자랑스럽고 어디 가든 건강을 마시게 좋아 잘 하시기를 그렇게 항상 기도해요. 네.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 하나만 있어도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10개월에서 40개월의 올망졸망한 아이들 100여 명에게 하루 3번의 목욕과 3번의 식사와 1번의 간식을 챙기고 수업에 놀이까지. 아휴, 한숨이 절로 나오죠. 아이들은 잠시도 정승원 교무님을 가만히 두지 않고 만지고 타고 앉아있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정승원 교무님, 아까부터 묻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빨래하고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어쩌면은 성직자라기보다는 부모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교무의 삶이라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왜 원불교에서는 타가원을 운영하게 된 걸까요? 처음에 이 타가원이 생긴 이유가 이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들이 다 그냥 집에서 일을 안 가고 다 놀고 있고 그래서 그 교도님이 이제 다 물어보시니까 도대체 왜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놀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아이들 맡길 데가 없어서 일을 하러 가고 싶은데 못 간다고 이제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님이 전재선 교도님이 그러면 아이들을 봐줄 곳이 있으면 일을 하러 가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타가소가.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아이들 봐줄 때 하는 거는 이제 엄마 아빠든지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할머니가 키우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뭐라도 일을 하시는 분들. 하지만 정작 이곳에 몇 년이고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도 아이들도 이곳이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곳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무와 보모가 어떻게 다른지도 모릅니다. 원불교는 해외 교화 활동을 할 때 종교색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불교 교무로서 이런 노력은 헛된 게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먹이고 이렇게 해서 보내면 집에서도 그런 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 교육이나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뭘까? 오히려 우리가 아이들을 봐주면서 엄마들이 그냥 카드게임하고 그냥 도박하고 술 먹고 아이 맡겨놓고 술 먹고 막 이런 경우도 간혹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저희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고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이 맞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정말 힘이 다 빠지고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일을 내가 지금 여기서 그냥 나 혼자 좋아서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요. 정승훈 교무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누구를 돕는다는 거 쉽지 않지요.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처럼 이 사람들이 의지가 부족하고 배우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사회구조적 모순 때문인지 혹시 내가 도와줘서 자립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여기에 더해 지난해 문을 연 푸놈펜 교당이 비어있는 것도 정승원 교무님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특히 이제 교당을 작년에 9월 16일에 봉불식을 하고 나서는 이 부담감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적으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전부 여기 와서 있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는 뭐 아이들 물건 사러 뭐 시장 다니고 일요일에는 법회 보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한 주가 가더라고요. 출가가 더 한 명 배치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인연이 되는 분이 있으면 자원봉사자라도 해서 여기서 장기적으로 있으면서 뭐 한국어를 가르치다든지 아니면 태권도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당에서 좀 그런 장을 마련하면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오면 대화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의 하루 종일 비어 있어요.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민국 중 한 곳입니다. 날씨도 늘 더워서 힘들지만 여러 가지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 낮은 교육열 등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돕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힘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지요. 이런 고민은 푸놈펜에서 6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바탐방에 있는 두 교무님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거의 그대로시네요. 손자를 거기 벗으시는 거예요? 예. 거기 들어오세요. 네. 캄보디아 바탐방 교당을 찾은 것은 지난 3월 평균 최고기온 35도로 캄보디아에서는 가장 무더울 시기입니다. 교당으로 들어서자 최지훈 교무님과 김경선 보좌 교무님이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곧 태권도 수업이 시작될 시간이라 교당 마당에는 하얀 도복을 입은 아이들이 가득한데요. 도대체 여기가 태권도장인지 교당인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말하는 학생들은 좀 한국말도 잘하고 네, 좀 알아듣는 애들도 있고요. 한국 교실 다녀서 그러니까 경수 이정 이런 일들은 변명 받으니까 이제 얘네들은 오래 받아도 되는 애들. 저희들 바로 그러니까 파랑 이상 정도 됐다. 갈색 이상 정도는 저랑 벌써 1년 넘게 지낸 애들이라서. 태권도복으로 갈아입은 캄보디아 삼총사 막내 김경선 교무님은 연잎밥 하나를 열어서 뚝딱 끼니를 때우더니 맨발로 흙바닥을 밟으며 모여있는 아이들에게로 씩씩하게 달려갑니다. 교무님 말에 따르면 100여 명의 아이들 중 원불교에 입교해 법명을 받은 아이들은 10명 남짓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마침 바탕방 교당에서 한국어를 배운 뒤 입교해서 통역일과 한글학교 수업 등 교당의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고 있는 원호수 선생님이 보이네요. 원호수 선생님은 바탐방 교당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서 최지훈, 김경선 교무님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한국말도 잘하고 친절하고 선량하고 수줍은 미소 때문에 처음 봤는데도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원호수 선생님, 그런데 왜 이렇게 태권도가 인기가 있는 거죠? 관광 분위기에서 태권도 하는 학생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캄보디아 학생이 좀 아시안 게임 그 1등 따서 좀 그런 게 좀 인기 좀 더 많이 있어요. 요즘 그 여자 학생 이름이 스메이, 선 스메이. 그 텔레비전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왔어요. 그때 저는. 나라 이름 좀 다른 나라도 좀 많이 좀 알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 중국 학생 만났어요. 그 중국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캄보디아 사람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친구 몰랐어요.
캄보디아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요. 원어수 선생님, 우리도 그랬어요. 외국에 나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아무도 모르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 이름이 원어수냐고요? 원어수 선생님의 본래 이름은 삿뻥인데 원어수는 교당에서 받은 법명입니다. 저는 절에서 받은 보광화라는 법명이 있습니다. 원불교에서 외국인들에게 법명을 줄 때 대부분 성씨로 원을 붙여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곳 바탕밤에도 원씨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원어수 선생님, 앞으로 인터뷰할 때 통역을 좀 도와주세요. 새벽 6시. 아직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교당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인가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마을 비나람. 반넌에서 오셨대요. 예, 얼마나 걸려서 오셨어요? 좀 나이빼를 한 시간 걸렸대요. 1시간이면 아주 먼 곳인데, 예,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 분은 좀 아픈 지 좀 5년 정도 됐대요. 그 여기 병원에 다니기 전에는 다른 개인 병원도 다녔어요. 하지만 좀 많이 낫지는 않았어요. 여기 병원 다녀서 좀 많이 좋아졌대요. 좀 집안일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다른 활동도 많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병원에 다니기로 했어요. 네, 그렇군요. 교당 한켠에는 바탄방 무료 구제병원이 서 있습니다. 문 여는 시간은 아침 7시부터 10시 반까지인데 환자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는 거죠. 현지 캄보디아 의사인 콘더트 씨가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들어섭니다. 성함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그 바탄방 여기 병원은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주시는지? 2009년부터 일했어요. 네. 그럼 여기 어떤 분들이 주로 오셔서 이렇게 진료를 받으시나요? 보통 여기 환자들이 주로 그 속에 안 좋은 환자하고 그 관절이 아픈 환자 많이 온대요. 그 환자들은 좀 여기 오는 게 좀 다 그 가난해서 여기 온 환자들이에요. 무료 병원이라서 보통 좀 가난한 환자 여기 주로 와서 좀 좋은 점 많이 있대요. 환자들이 좀 여기 좀 어떤 멀리 있는 지역도 와요. 좀 가난한 환자는 개인 병원이나 좀 좋은 병원 좀 가지 못해서 여기 많이 와요. 2003년 설립된 바탄방 무료 구제병원은 17만 명이 넘는 현지인을 무료로 진료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두세 시간을 걸어서 찾아온 가난한 환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아주 이른 시간인데 많은 환자들이 지금 거의 한 30명 이상 와 있는 거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선생님 오시면 항상 이 정도는 오시나요? 네. 보통 좀 주중에는 월요일하고 금요일 좀 환자 좀 많이 와요. 어느 날 좀 100명 정도 와요. 네, 캄보디아 학생으로서 또 아픈 이렇게 이웃들을 또 돌봐주고 이런 일에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어떤 보람을 느끼나요? 매람 다 서바이ចិត្តដែលបានជួយជនជាតិខ្មែរហើយចឹងថាអរគុណដែលមានមន្ទីរពេទ្យកូរ៉េនៅទីនេះដែលបានជួយអត់យកលុយ 이런 일하고 캄보디아 사람한테 좀 도와줄 수 있어서 좀 즐겁대요. 좀 무료 병원으로서 좀 우리나라 사람 좀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다고 했어요. 네, 고맙게도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을 많이 좋아해 줍니다. 한국의 노래나 드라마도 좋아하지만 특히 한국 의약품은 효과가 좋다며 신뢰해서 인기 최고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올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교당 안이 꽉 찬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로 의약품을 들여오는 것이 금지되면서 한국에서 오던 의약품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비행기로 의약품을 보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 환자들이 많이 줄어서 교무님들의 고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나 다른 어려운 나라에 의약품을 많이 보내주시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드라마 좋아했어요? 별에서 온 그대가 좋아합니다. 그 드라마 보면서 이제 한국어 배워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네. 별에서 온 그대의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내게 다가와 감싸 안아주고 서로 멍하니 바라보다 건넨 말 안녕 꿈속에서만 스쳐갔던 지금 넌 내 앞에 사랑이 왔는데 그대 떠는데. 아유, 아주 잘 부르네요. 이 청아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나중에 꼭 한국에 가서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고 싶다며 바탐방 교당에 한국어 수업을 받으러 오는 리사입니다. 리사도 그렇지만 여기 사람들은 긴 속눈썹에 크고 맑은 눈동자, 그리고 마음을 끌어당기는 순박한 미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랜 전쟁은 본래 그 순한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보이지 않는 문화적으로 이 사람들 영향을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모 세대부터 받은 게 있어서 이렇게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것 같아요. 쉽게 열지 않고 필요해 와서 잠깐 열었다가 확 빨리 닫아버리고 딱 이렇게 인연 끊는 식으로 그렇게도 많이 하고, 또 주변 이웃들 간에도 굉장히 대립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보이지 않게. 근데 저희들이 이제 법회를 통해서 마음에 대해서 말하거나 그렇게 말하면 수긍은 해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수긍한다 그래서. 근데 말을 해주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듯한 반응을 보여요. 우리가 설명하는 그런 마음의 원리나 이럴 때 마음의 작용에 대해 설명을 하면 그럴 수도 있나?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최지원 교무님이 말씀하신 캄보디아 사람들의 상처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킬링필드라 불리는 끔찍한 내전이죠. 불과 40년 전인 1975년부터 4년간은 지식인과 숙녀, 무고한 양민이 200만 명이나 학살당한 킬링필드. 캄보디아는 아직도 그때의 고통이 남아있는 죽음의 땅이기도 합니다. 당시 전체 국민 10명 가운데 한두 사람은 죽음을 당했다고 하지요. 계속된 전쟁과 내전으로 현재 이 나라 곳곳에는 1000만 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원불교의 인연은 바로 이러한 아픔으로 시작됐는데요. 그 아픔이 세계인의 마더로 불리는 박청수 교무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응급실에 갔더니 어저께 지뢰를 밟아갖고 다리가 없어진 여자가 막 비명을 지르고, 또 두 다리가 다 없어진 그 지뢰 피해자가 정말 절망적인 눈빛으로 앉아있고, 그런 걸 볼 때 내가 지뢰를 제거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는데, 그 지뢰를 하나 묻는 데는 $5인데 그걸 하나 캐내는 데는 $1000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어리석고 전쟁에 뒤치다거리를 하는 거는 너무 큰 비용이 드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든지 그걸 꼭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그때 $110만 영국 할로재단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언제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뢰를 제거한 내용이 나한테 왔는데, 그래도 한 100명은 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10,000평 정도는 깨끗이 청소가 돼서 내가 가보니까 곡식을 심었다가 추수한 그런데 그렇게 정말 깨끗하게 청소가 돼서 거기를 그냥 맘 놓고 걸어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된 거를 그때 확인하고 그때 보람을 느꼈고 캄보디아는 26년을 했으니까. 저도 박청수 교무님을 여러 번 뵌 적이 있는데요. 박청수 원로 교무님은 지난 50여 년간 세계 55개국을 방문해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를 위해 힘썼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오른 분입니다. 박청수 교무님의 인연으로 캄보디아 바탐방에 교당이 들어서게 되고 푸놈펜 원광 타가원도 문을 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정작 법회에는 사람이 얼마 모이지 않습니다. 최지은 교무님도 푸놈펜의 정승원 교무님과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거죠. 2002년도 2월에 저희들 들어와서요. 2003년도에 병원, 그다음 교당 다 봉부식이랑 했었거든요. 봉부식, 개원식 다 했었고 지금 법회는 한 2005년도부터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청년, 어린이 그냥 다 합쳐서 한번 봤었고요. 현재는 어린이, 학생, 청년 다 나눠서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숫자는 어린이는 한 20여 명 되고요. 학생도 한 20명 정도? 근데 이제 청년들은 많이 지금 줄어서 한 10여 명? 예, 법회는 10명 못 참석할 때도 있고. 청년들이 줄어든 이유는 일자리를 찾아 태국으로 한국으로 떠나기 때문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는 우수한 캄보디아 청년들은 한국의 공장으로 취직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가난한 집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떠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캄보디아의 현재는 우리의 1960, 70년대와 그렇게도 닮아 있을까요? 오랫동안 바탐방 교당의 지원으로 공부를 해오고 교당 일을 도와주던 원호수 선생님도 곧 한국으로 떠나게 되어서 두 교무님의 마음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아까 가족 문제 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너무 잘 모르겠지만 좀 경제적으로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긴 건가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 살고 있는 땅은 좀 우리하고 정부 좀 갈등이 있어요. 좀 그 정부 그 땅 빼고 우리 마을 사람 빼고 다른 그 관광 그 곳 만들려고 해요. 만약 아마 나중에 그 정부 사람들이 좀 우리 동네에 좀 그 땅을 빼고 호텔이나 그 콘서트나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그냥 좀 빼고 우리 돈도 안 주고 다른 땅도 안 주고 좀 우리 동네 사람 좀 그냥 빈손으로 나가라고 해요. 정부 좀 나빠요. 그러면 형제가 어떻게 돼요? 형제는 좀 많이 있어요. 6명 있어요. 남자 3명, 여자 3명. 그러면 제일 큰 아들인가요? 아니요, 제가 4번째예요. 근데 이제 또 집을 위해서 좀 고생을 하려고 하는 건가 봐요? 네. 가난한 가족들을 위해 외국으로 떠났던 우리의 형제 누이들이 생각나는데요. 역시나 곧 법회가 시작할 시간인데 몇 명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교도가 눈에 띄게 늙거나 성과가 없는 것은 속상한 일일 텐데요. 최지은 교무님 속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13년을 살았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지금 드는 생각이 불교 국가라고 해서 원불교적인 그 교리가 통하겠다라고 한 게 착각이었더라고요. 제가 한번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 사람들이 어떤 미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 나라만의 문화가 있는 거고 현지화라는 거는 그 나라 현지의 문화를 존중해줘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고쳐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 제 기준에서 딱 쳐버린 듯한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 그걸로 인해서 제 느낌에는 한두 명의 교도가 그걸로 돌아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우를 범했었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가 원불교라는 종교가 우월하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것 같고요.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현지화하면서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는 게 원불교가 새겨야 하는 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몇몇 원불교 교무님들을 만나뵌 적이 있는데 교당에 나와라 믿어라 하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다 입교해 원혜성이라는 법명을 받고 원광 타가원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던 혜성양은 그런 면이 이상하면서도 오히려 좋았다고 합니다. 그 배울 때 교무님이 한 번 저한테 오라고 만약에 안 나오면은 그냥 그런 느낌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해서 교무님도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궁금하면 오라고. 제 첫 번째 느낌은 사람이 그냥 잡지 않고 그냥 믿으면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설명도 하고 근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오면 그냥 그 믿음 마음이 있으면 나중에도 자기 믿음이 있으니까 에펙트 그런 거 받아도 마음이 바쁘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교무님 그냥 오라고 하면 또 뭔가 교무님 안 계시면 또 아마 다시 나가고 그런 적 네. 아마 푸놈펜의 정승원 교무님도 최지훈 교무님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텅 빈 교당을 걱정하면서도 혜성양에게 적극적으로 입교를 권하지 않았던 거겠죠. 상대방한테 그걸 강요하는 거는 또 다른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걸 억지로 주입을 시키고 이러는 것들은 그냥 뭔가 그 사람들하고 함께 저는 여기서도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해요. 캄보디아 답답하고 느리고 막 지저분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다른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굉장히 낮에 너무 많이 덥고 그 대신 이 사람들은 정말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거든요. 그리고 낮에 잠깐 쉬는 거고 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워낙 제가 볼 때는 또 사람들이 천성이 좀 착해요. 유순해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이렇게 길을 쓰고 막 잘 살아보려고 하고 이러는 것들도 사실은 많이 저희 눈에는 한국 사람 눈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어떤 하나의 틀을 가지고서 어떤 나라에 가서 그거를 강요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불교가 국교지만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구니 스님이 없는 소승불교 국가다 보니 여성 종교인들을 쉽사리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원불교 교무를 종교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해외 봉사활동을 나온 비정부기구 활동가로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무님 삼총사가 입이 아닌 마음과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원불교 정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푸놈펜에서 NGO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현 씨는 이제 원불교에 입교한 지 17개월 된 초보 교도인데요. 논리적이고 단단한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바로 교무님들의 실천하는 삶이었다고 합니다. 전 국제개발 현장에서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그전엔 종교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국제개발,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슬럼프가 오면 치고 올라올 그 기회가 별로 없고요. 또 하나는 기준이 상당히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옳은 건지 그른 건지라는 그 기준선이 없어서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했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가졌던 고민은 실천하지 않는 종교를 가질 바에는 철학을 갖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개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4대 종단의 성직자들한테 이 고민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답을 주신 분이 원불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모든 종교인들을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우님들이 보여주셨던 거는 실천이었어요.
오늘 아침은 좀 더 서둘러 바탐방 교당으로 나갔습니다. 교무님들이 30분 남짓 떨어진 초등학교로 이동 수업을 가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교무님들이 키우시는 강아지 비와 뚱이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네요. 교무님들이 외출 채비를 마치길 기다리며 교당 주변을 둘러봅니다. 핑크색과 하얀색 유도화와 보랏빛 작은 꽃들이 피어있고 잎이 커다랗고 사람의 키보다 훨씬 우짜란 열대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법당은 건축가인 김인철 교수가 특별히 구멍이 뚫린 벽돌로 지었는데요. 법당 안으로 들어서면 반짝이는 햇빛과 바람이 벽돌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어떤 것도 거침없이 통하고 비추라는 뜻이 담겼다고 하네요.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덜컹거리는 시골길 30분간 달려 도착한 앙동 까오마을. 논과 밭 한가운데 원불교에서 지은 삼동 초등학교 건물이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교실 안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교무님들을 반깁니다. 수업 전 빵을 나눠주자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닭들도 따라 들어오는데요. 어머머,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김경선 교무님이 춤을 추시네요. 춤추는 교무님, 그 얼굴은 못지않은 실력인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군요. 커다란 눈망울을 반짝반짝 빛내며 교무님에게서 시선을 떼질 않습니다. 이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창문에서 즐겁게 구경을 하고 계시네요. 어린이들의 수업받는 모습을 보니 푸놈펜에서 만났던 원혜성 양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며칠 전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발전된 한국의 모습에 가난한 조국의 모습이 비교가 됐나 봅니다. 얘기하던 도중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일단 제가 여기에 일하고 있는 시간은 앞으로 또 어떻게 거기에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좀 생각도 하고 교무님이랑 이야기하고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좀 바꾸고 지금은 좋지 않아요.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고 저도 일이 좀 그냥 다른 사람 볼 때는 작은 일이지만 근데 캄보디아이한테 좋은 그런 거니까 지금은 좀 계속 하고 싶어요. 애들이 어려운 캄보디아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 때 어떻게 좀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어려운 것도 있고 지금은 캄보디아 저희 그런 사람을 도움 많이 받아야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만약에 여기 일 안 하면은 아마 저도 그런 거 대해서 모르고 저희 아이도 못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알게 되니까 되게 되게 럭키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혜성 양 마음이 너무 아팠군요. 사실 이곳에서는 바탐방 국립대학을 졸업해 은행원으로 취직하는 일이 최고의 직업인데요. 혜성 양은 모든 조건을 갖췄음에도 그 길을 포기하고 조국의 발전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는 되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한국에도 약간 어두운 캄보디아처럼 그런 역사도 있고 근데 이렇게 발전할 수 있어서 그런 캄보디아도 아마 그럴 거라고 그렇게 똑같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제가 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공부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그냥 지금 닦아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더 잘 되면은 또
그냥 나중에 좋은 사람으로 되고 싶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가르쳐 주고 싶어요. 사실은 과거 우리나라도 캄보디아처럼 가난하고 힘들었고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혜성양의 두 손을 꼭 잡고 캄보디아도 얼마든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조국 캄보디아를 위한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혜성양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원불교를 알게 되면서부터라고 하는데요. 원은재 학생과 원호수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입교까지 해서 이제 원불교인으로 살아가겠다고까지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좀 제일 중요한 점은 좀 생활 교육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마음도 전에는 좀 원불교 다니지 않았을 때는 좀 화를 잘 내고 지금은 좀 화를 잘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원불교는 교육 사람한테 교육 여러 가지 교육 시키고 또 살면서도 서로 좋은 관계 서로 만들고 있대요. 이런 것을 교육해서 좀 나중에 많이 도움 될 거라고 했어요. 혜성이와 은재 그리고 원호수 선생님과 같은 청년들의 변화가 캄보디아 삼총사 교무님들을 꼼짝없이 이곳에 묶어두는 이유겠죠. 그렇지요, 교무님들? 오래오래 여기서 좀 태권도로 같이 교화도 하고 인성교육도 하고 그리고 애들 아픈 부분 좀 감싸주고 싶기도 하고 일단 큰 욕심은 저는 없는데 이 아이들 중에 그래도 보람을 느끼고 이런 아이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저는 그게 보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생각을 할 때 이 66명 아이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좋은 영향이 간다면 그걸로 그냥 보람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냥 일반 사람으로 그냥 와 있는 게 아니라 종교인으로 와서 살기 때문에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소원을 챙기면은 또 다시 또 살아나서 또 힘이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면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 때문에 제가 5년째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덥고 그런 건 정말 힘들지만, 네. 돌아보면 우리의 가난하던 시절 한국의 근현대사 100년의 굴곡에 원불교가 함께했는데요. 지금 캄보디아에는 우리 삼총사 교무님들이 그런 선각자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거창하고 표신하는 일은 아니지만 가난하고 외로운 캄보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는 삼총사 교무님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또 교무님들의 덕분에 더 큰 꿈을 갖게 된 순박한 눈빛으로 수줍게 웃어주던 캄보디아의 청년들도 보고 싶네요. 지금 눈앞에 있다면 손을 꼭 잡아줄 텐데 대신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은 전해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삼총사 교무님들께 배운 마음의 힘이니까요. 저는 원은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제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원불교의 좋은 점들을 많이 알려줄 겁니다. 저는 원경수예요. 이렇게 원불교 만나게 돼서 희망도 많이 돌아왔어요. 처음에 원불교 믿지 않을 때는 희망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 들어와서 희망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살아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KBS 1라디오 원불교 100년 특별기획 마음 일부 삼총사 교무 캄보디아를 위로하다
지금까지 기획 김병진, 연출 조휴정, 끌구성 정선임, 기술 김남희,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내레이션의 강부자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KBS 1라디오 원불교 100년 특별기획 2부 마음, 세상을 일으키다가 방송됩니다.